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복의 임평순입니다. 겨울 여행지로 가장 낭만적인 곳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겨울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겨울바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아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대부도와 시와호 갈대 습지가 있는 안산시로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화섭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과 함께 카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본호 1, 2동과 반월동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입니다. 아마 올해 새해에 모든 분들이 각자 소망, 소원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목표는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윤하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항상 우리가 지난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에 도민들도 알찬 또 야무진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 분 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먼저 윤하섭 의원님, 지난 연말에 2015 도전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걸 이렇게 나누셨길래 상을 받으셨어요? 저한테 좋은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민을 위해서 문화와 체육과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보다 더 힘쓰라는 네.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나눔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덧붙이면 매니페스토에서 예. 공약 실천 최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네,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공약 실천 대상 매니페스토 예. 운동본부에서 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이 질서라 천영미 의원님께서도 역시 받으셨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수상도 아니고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 의원. 그러게요. 네. 뭐를 열심히 해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저는 이제 보육의 또 전문가고 네. 그러니까 교육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정책들, 의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부분들에서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줬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할 겁니다. 두 분이 이제 재선 3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또 같이 또 안산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옆에서 쭉 보니까 우리 윤하섭 의원님은 어떤 의원이신지 한번. 잘 윤하섭 의원님을 가깝게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의원님을 좀 어려워하세요. 예, 어렵게 많이 느끼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진짜 동네 오빠 같기도 하고 이웃 아저씨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선배 의원이시면서 참 모범이 되시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의원님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무서워하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딱 봤을 인상이 때는. 약간. 예. 그럼 반대로 우리 윤하섭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천영미 의원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성으로서 갖추고 있는 덕목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꿋꿋하게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네.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의원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자녀들이 지원 살리까지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장학생까지 되고. 자, 이번엔 두 분의 정치 인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섭 의원님께서는 이제 3선 의원이니까 7, 8, 9대. 네. 와, 경기도의회 거의 산증이시네요. 터줏대감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원래 제가 이제 천정배 국회의원 장관님 요즘은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생활 정치를 좀 해서 도민의 소리를 좀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처음에는 이제 뜻이 컸는데 막상 의회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마음 먹은 것 같이 그 일이 순탄치만 않고 또 그다음에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는 의원이 되겠다고 좀 다짐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남민 의원께서는 이제 보육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8대, 이제 9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보육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네. 야, 굉장히 드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 쪽에서나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개선의식으로 바꾸면서 비례로 시작을 해서 당초에 이제 보육의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있어서 물론 보육의 전문성은 늘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정치도 발로 뛰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고 개선해보고 이러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저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네. 현장의 목소리 뛰게. 네. 보육에 대한 거 대한민국 요즘 가장 시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이따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윤하섭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이시되다가 8대 의회 후방 의장직도 역임을 하신 만큼 그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정말 잘했다, 보람됐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꼽을 수 있다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무상급식이라고. 예, 무상급식. 이제는 완전히 이제 보편화가 됐죠. 지금은 그냥 그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그냥 무료로 의무교육으로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7대 때에 2번이나 삭발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은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산이 올라가기만 하면 무작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이런 의회 사정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들한테 그것을 잘 알릴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해서 삭발을 네네. 투쟁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8대 때 돼서 이제 전국으로 보급돼서 이제 그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리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이 성지이기도 하지만 그 인목축적 조사란 허위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바르게 잡아주고 사실은 골프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보람이고요. 또 원거리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출퇴근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들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이 수원 와서 이렇게 의정 활동하실 때 예전에는 막 모텔짝 가서 막 이렇게 숙식을 해드렸나 봐요. 천 의원님께서도 역시 재선이신 만큼 이러는 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현장에서 엄청 뛰셨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잘한 거 한두 가지만 좀 꼽아보시다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월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반월동에 보면은 119 안전센터 소방서가 그 좁은 지역 내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소방서 여기서 출동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게 반월동 지역 주민들의 거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매입해 놓은 게 2005년도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됐죠. 부지만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소방서 이전을 못하고 있었고 그게 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요. 지난 8대 때 제가 힘들게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예결위원 활동할 때 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이게 그 감액 추경을 하면서 또 감액이 되고 여러 번 죽었다 살았다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난 12월 30일 날 모든 예산이 다 완비가 되고 해서 기공식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윤하섭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하시면서 또 저의 공을 많이 취하해 주셔서 감사는 드렸습니다. 감사드렸고요. 좀 넓은 곳으로. 네네. 119 센터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감사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 게 사실은 무엇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것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건데 뭐 이렇게 10년이나 걸려요.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행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거 해결된 게 너무 저는 좋고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년도에 이제
그 쓰레기,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네. 뭐냐면 일반 주택가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를 집 앞에다가 이렇게 다 내놓잖아요, 그냥. 이게 사실 엄청 지저분하고 또 여름에는 악취. 고양이가 또 뜯기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또 그 새벽에 미화원 분들이 다닐 때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되어 있고 그렇죠. 그 큰 차로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점들을 되게 제가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해서 도에서 그 조례를 새로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그게 일단 저희 지역에서 먼저 좀 우선적으로 시범을 해보고 제주도에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면서 해서 네. 그거가 잘 활성화가 되면 일반 주택가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지원 조례 맞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자체들도 한번 그렇- 이 주택가들이 잘 되고 있는지 네네. 계속 뛰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위해서 뛰겠죠. 제가 또 직접 챙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임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수 위원님께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떤 걸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올해는 안산에서 특히 거리국 축제를 좀 국제 거리국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거리국 축제를 했는데 안산에가 86개국이 살거든요. 근데 100명 이상이 사는 것이 28개국이에요. 네. 그리고 18개국은 이제 그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에 한 5나라씩을 선정을 해서 축제를 하고 싶고요. 네네. 또 거기에 덧붙이다면 보다도 우리나라를 잘 알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네. 미니 월드컵 대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해봤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요.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올해는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려인과 세터민까지 포함해서 좋은 그 미니 월드컵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요. 실내 테니스장이나 만들어서 또 근데 초, 중, 고가 연계되고 안산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하고 실업팀까지 연계해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천혜 자원인 대부도가 있는데 대부도를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또 그다음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시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또 고려인 이야기 하셔서 이게 있어요. 최근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는데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네.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고려인 하면 1800년도에 구서른 연방으로 이주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 3번에 거쳐서 강제 이주를 당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강제로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업과 또 그다음에 아까 그 법률적인 사업,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사업 이런 것들을 보다 외국인들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면서 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하면 이제 교육과 의료, 복지 등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2016년도에 쫙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혜미 의원님께서는 현재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이제 전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말 참 이거는 뭐 저희 교육위원회 소속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국가적인 문제인데 누리과정 문제가 누리과정. 네, 지금 보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이제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매달 11일 이후에 오면 이제 아이사랑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5일 내에
그 어린이집으로 네. 이제 돈이 입금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약간 교육청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월 초에 주는 데가 있고 뭐 한 25일까지 일괄적으로 그 아이들에 맞는 누리과정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당장 이제 한 20일부터는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금 거의 뭐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뭐 더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큰 시설은. 근데 이게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5세만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3세, 4세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12월 TV 토론에 나오셔서 3, 4, 5세 이런 누리과정 이런 부분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전액 다 책임을 질 테니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맡기시고 잘 놓고 이런 걸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한 13조 정도 되죠. 근데 지금 한 3년 사이에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부에서 볼 때 예전에 이제 대부분 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 거의 지방채가 6조가 넘어간다는 거는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빠지느냐? 학교로 초중고로 가야 되는 아이들 예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1, 2년 안에 정말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정 교육감님도 예산만 넉넉하고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아이고 유치원 아이고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고 경기도 아이니까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세요. 근데 이렇게 뭐 내 집안이 당장 파탄나게 생겼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저 정부에서는 법을 위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법령을 바꾼 거지 법률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해놓고 지원을 하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뭐 경기도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뭐 1인 시위도 하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예비비를 편성을 하던가 추경 예산을 해서 이런 대란은 좀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혹시나 자막으로 원만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자막이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좋지만 차라리 편집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요 이 말이.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런 걸 많이 바라시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역 안산시 윤의원님께서 단원구, 저는 이렇게 상록구. 네. 꼭 해결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안산은 원조시가 단원구입니다. 단원구에서 이제 자꾸 확장을 되면서 상록구로 갔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단원구와 상록구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은 경기도를 전체를 다 관장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예산 편중이 사실은 상록구에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죠. 왜냐하면 상록구는 이게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고 단원구는 완전히 옛날부터 기획 도시이니까 도시였어. 이제 사실은 확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지역에는 사실은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한 데다가 이게 많이 부족한 데다가 그 편의시설을 하는 공간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원조시이면서도. 앞으로는 올해는 이제 그런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더 예를 든다면 제가 사는 원곡동과 선부동에 수영장도 없어요. 근데 그 수영장을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다시 있는 곳 시내 중심으로 상록구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불편함이 특히 이 시점에서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하는 시점에서는 행정도 따라야 되고 시설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또 그다음에 상록구 의원님들과 함께 네. 많은 협의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시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점점 성장하는 상록구. 네, 의원님께서 뭐 단원구 쪽에 하시는 일 저보다 뭐 능력도 있으시지만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지역에는 없어요? 네, 네. 저희 지역에는 아주 큰 현안이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의도 공원의 네. 2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15만 평 정도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 1989년도부터 6년간 그러니까 8개 인근 시에서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가 버린 거거든요. 6년이 지나고 나면 20년 동안이 그게 안정화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는 게 2014년도예요. 지금 재작년에 끝난 거죠. 14년도에 이제 그동안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뭐 침출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기 환경 이제 계속 검사를 해요. 해서 14년도에 끝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이 부지가 경기도 땅이에요. 경기도 땅인데 안산에 있는 것이고, 그럼 안산의 주민들이 그 악취 엄청 심합니다, 정말. 그거를 지금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총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이제 다 기간이 끝났고 하면 이 땅은 안산시로 사실 안산시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제가 올해는 지금부터 남은 임기 동안 네네.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큰 도전이신데요? 네, 이번에? 큰 도전입니다. 이거는 뭐 상록구 단독 할 거 없이 안산 그렇죠. 시민들 예, 위한 그렇습니다.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부의 공식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민들에게 한마디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천영미 의원은 정말 이웃집의 친구 같은 사람이다. 친구. 네, 저는 이런 인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천영미입니다. 네. 친구 같은 네. 천영미. 윤아님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 좀 한마디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한마디로 짧게. 그러면 일. 일 윤아섭. 거기는 일 잘한다. 네. 뭐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부터 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보다도 좀 더 이제 풀어가면 네네. 희망이 실천이다. 희망이 실천이다. 즉 이제 실천은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생활 정치의 달인 윤화섭 이렇게 그러면은-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정치의 달인 윤아섭. 네. 친구 같은 천영미. 좋은 일이든 네네. 굳은 일이든 네. 슬프든 즐겁든 네. 함께하는 준비해 오셨군요. 어쨌든 예, 또 친구 같고 또 역시 아저씨 같고 선충 같은 그런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안산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